안녕하세요.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네이버에 변호사라고 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변호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이버에 변호사를 치면 이미지 화면에 처음으로 뜨는 서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의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는 전해 들었거든요. 네. 어때요?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제 방에 보면 제가 뭐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침대가 있거든요. 침대. 네, 왜냐하면 야근도 많이 하고 또 힘들 때는 쉴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대를 하나 놔뒀는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일과 삶의 경계는 어때요? 경계가 없죠. 제가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볼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그게 일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꼭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네. 아이 동화책 내용 중에 이제 고슴도치가 되게 뾰족뾰족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너무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너는 뾰족뾰족해서 안 돼 막 거절을 해요. 그러면 고슴도치가 상처를 받고 네. 에잇 하면서 막 굴러요. 스스로 굴러서 매끈매끈한 고슴도치가 됐다. 나랑 놀자. 이렇게 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고슴도치가 네. 자학을 한 거네요. 뭔가 그런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학교폭력인가? 약간 이런 아. 생각도 들고 약간 이게 변호사로서 좀 생각하는 직업병인가 싶기도 한 게 그런 식으로 뭔가 아이의 동화책을 보면서도 이게 이슈화 된다 이런 마인드맵이 그렇게 그려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하면은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어때요? 잘 벌고 싶죠. 이게 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뭐 로펌 변호사님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에도 사내 변호사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도 이제 연봉제로도 일을 하시고 저처럼 이제 개업을 해서 막 구르면서 사는 변호사들은 또 수입이 또 들쑥날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전문직이라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월급 받고 정년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더 수명이 기니까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도 네. 좀 오래 해야 되고 뭐 어디도 나와야 되고 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수입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를 봤으니까 저는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고시를 받고 이제 고시에도 물론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뭔가 저희 집 뭐 형편에 비해서 내가 이 정도 아웃풋이 나온 것은 정말 다행이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변호사 되고 나서 좀 내 스스로가 나 멋있다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특히나 사건이 잘 풀리면 네. 이제 법원을 나오면서 그 쏟아지는 햇살에 약간 심취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심에서 너무 힘들었던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제가 뭔가 이제 열심히 해서 좀 결과를 뒤집었을 때 그럴 때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 일을 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멀리 지방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뭔가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이제 저여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나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뭐 이러이러한 사건인데 맡아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그분께서 일을 하셨어요. 주말에도 뭐 평일에도 일을 하셨는데 어렵사리 주말에 휴가를 내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이제 아기를 봐야 되는데 네. 주말에 그래도 이제 저를 보러 올라오셨으니까 저도 왔는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저한테 꼭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수임료도 사실 이제 보통은 요즘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하는데 돈을 막 이렇게 뽑아서 현금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꼭 잡으시면서 꼭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날이 되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변호를 맡다 보면 변호를 맡기 꺼리는 의뢰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원칙상 변호를 해야 되고 이런 네. 경우는 좀 있으세요? 있죠. 네.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대리도 하지만 피고인 변호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정말 범죄자인 거는 맞지만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또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저희가 할 일이라서 최대한 그러한 감정은 배제를 하고 좀 법적으로 좀 유리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게끔 조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변호사님의 책상을 보면 그 원서라고 하나요? 그런 의뢰 용지들이 뭐 A4 기록. 용지, 네. 기록지들이 네, 막 네, 네, 기록. 산처럼 막 네. 둥둥둥둥 네, 이제 네, 쌓여 맞아요.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다 읽으세요? 그럼요. 그거는
꼼꼼하게 읽어야죠. 왜냐면은 그 사건이 사실관계와 이제 지금까지 히스토리의 집합체예요. 네. 거의 이제 씹어먹다시피 봐야죠. 이거는. 드라마에 보면은 법정 드라마 굉장히 많잖아요. 드라마랑 좀 어떤 점이 많이 다를까요? 저희끼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여기 쾅 치면서 막 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상은 되게 엄숙합니다. 근데 법정. 정말로 이의가 있으면 어떡해요? 이의가 있으면 이렇게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허가를 해주시면 감사히 이제 드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통 진행을 하고요. 법정은 이제 재판장님이 진행을 하는 재판장님의 공간인 거죠. 법정은. 네. 그리고 또 드라마를 보면 상대 측 검사랑 친한데 안 친한 척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상극이야. 난 쟤랑 상종도 하기 싫어. 네. 이런 관계들이 좀 네,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때요?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그냥 모르는 사람? 네, 모르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제 거기 법정에 들어오시는 검사님은 이제 수사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수사를 하는 검사님은 사건별로 다 따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다 모아서 법원으로 가시는 공판 검사님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판 검사님은 그 수사 기록을 다 들고 와서 수많은 사건의 법원에서의 진행만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배정된 변호인들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서로 모를 확률이 더 크다고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드라마에서 봤듯이 이제 재판 끝나고 나가면서 야 너 오늘 세더라 뭐 살살해라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멍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가는 출입구가 달라요. 같이 나갈 일이 없고 들어올 일도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검사랑 판사는 정규 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무슨 망토 같은 거 네, 맞아요. 그걸 걸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은 항상 개인 옷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도 편할 것 같기는 네네. 해요. 왜냐면은 법원에는 법정 예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이렇게 항상 정장을 입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게 좀 막 급할 때도 있고 뛰어갈 한데, 때도 있고. 예, 그럴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우리도 그냥 법복처럼 변호사복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하는데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변호사님도 판사가 될 수 있다. 네. 라는 기회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연수원을 나오면 성적 순대로 이제 잘라가지고 뭐 대형법 갈 사람 가고 뭐 법원 갈 사람 가고 검사할 사람 하고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취업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로스쿨로 다 일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변호사님들이 다 어쨌거나 변호사 시험을 치고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일정 기간 경력을 채우면 경력 법관을 응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는 서면 심사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이제 서류 자기가 변호사로 재직을 하면서 어떠한 뭐 서류를 썼는지 그런 거를 제출을 해서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면접 봐가지고 구술로 이렇게 시험도 보시고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절차를 다 거쳐서 법관으로 임용이 되시더라고요. 네, 판사가 될 수 있다. 네네네.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사실 남의 감정에 좀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판사님은 특히나 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봐야 돼요. 근데 변호사는 사실 물론 그 능력도 필요하지만 나를 믿고 맡긴 의뢰인한테 같이 이제 편이 되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더 잘 맞는 것 같고 판사님은 정말 사건을 정말로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 네, 중이죠. 네. 어디죠 지금? 율수다입니다. 율수다. 그 지금 법무법인 율다함. 네, 법률사무소 율다함. 네. 법률사무소 율다함. 네. 동기들끼리 이 사무실을 차렸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무장이 없는 네. 법률사무소인데 네. 영상을 보니까 그 동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변호사님도 어쩌면 이 동기분들과 동업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이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을까요? 저희가 워낙 친하기도 하고 네. 저희는 좀 원칙을 좀 세운 게 좀 다수결 아니면 뭔가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할 때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좀 더 보류를 하고 좀 더 절충안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이 율다함만의 장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끈끈하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사무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게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이 가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니까 사건을 이제 같이 대할 때도 협업하기가 되게 수월하고요. 이제 뭐 동료들이니까 물어보기도 되게 좋고 협업하기 좋고 그런 분위기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의뢰인이 상대 변호사에 대한 악의를 품고 거기에 이제 뭐 화재를 저질렀던 네.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 기사를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현직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대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뭔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 특히나 또 변호사 사무실이고 음. 상대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벌어진 건데 그거를 속수무책으로 당하셨다는 게 너무 좀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상대방 당사자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적이 네. 있어요. 예, 상대방이신데 의뢰인이 아니신데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변호사라는 직업이 되게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왜냐면 내 의뢰인을 방어하려면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느끼시겠죠, 당연히. 네. 이제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 상대방을 제가 대리를 해서 이제 제 이름으로 서면이 나가고 있으니 저한테 찾아오고 싶으실 수도 있죠. 네, 무슨 마음인지는 알죠. 네. 그럼 변호사가 되길 꿈꾸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표를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이제 어떠한 길로 가고 싶은지 요즘에는 또 변호사님들 숫자가 되게 많아져서 길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꼭 뭐 정형화된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되게 여러 분야에서 또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를 미리 숙지를 하시고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좀 청사진을 미리 그려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짧거든요. 아.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의뢰를 맡겨야 되는 이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동화가 돼요. 네. 그래서 되게 경청을 하고 뭔가 잘 공감을 하고 같은 편이 되어줄 수 있다? 저는 제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네. 네이버에 많이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변호사 검색했을 때 계속 1등 하실 수 있도록 검색해 주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